여러분, 네, 재밌죠? 우리가 여러분의 투자가 늘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2월 14일, 12월 14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은 약간 좀 쉬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와 좀 많이 다르죠. 특히 중국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중국의 그 위안화와 우리나라 원화가 동조화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땡나를 잘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뭐 중국은 속여서 그런지 몰라도 확진자 수가 안 나오거나 뭐 종식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럴 때 이제 많이 올랐지만 어느샌가 중국은 멈췄어요. 지수 상승이 안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 그 특히 12월 돼서 줄줄줄줄 밀리고 있는데, 되려 한국 시장은 12월 돼서 쉬려고 했던 11월 30일, 물론 MSCI 조정이 있었지만은 리밸런싱이 있었지만 지금 12월 돼서부터 다시 폭등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까지는 진행형 이 부분들인데, 이게 이런 상승을 부분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요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가장 다른 모습, 뭐 일본은 어차피 선진시장이니까 뭐 우리랑 좀 완전히 엮이긴 어렵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산업적 영향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가장 또 많이 받는 국가가 또 한국이죠.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요거 한 가지는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 가지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 한국 시장에 6억 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는 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뒷제목은 무시하고 글로벌 3대 지수에서 중국 기업이 빠진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가 지금 중국 때리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에서, 이거 왜 없어졌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을 여러 가지 지수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제외하기로.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 지수인 MSCI도 중국 기업을 지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금이 중국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야,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 중국을 대처할 만한 데가 어디 있지? 그렇게 보다 보니까 탑픽으로 꼽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실제로 지금 인도 시장에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대처할 만한 국가, 그들이 바라볼 때는 뭐 중국이나 인도나 약간은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포인트들에서 그쪽 시장이나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을 일단 한 가지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MSCI 다우존스 인사이드 C 요 부분에서 중국 기업 21곳을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재 조치에 따른 결정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좀 시간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부분들, 그죠? 심지어 영국의 FTSE에서도 중국 기업을 제외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상승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설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증가세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여타한 사항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한국계에다가 눈을 돌리는 이유는 실적. 그래서 내년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82조 어쩌고저쩌고 해서 얘네들이 산정한 게는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중국 리스크에 대한 해지의 수요가 어쨌든 대한민국을 원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신흥국 시장에다가 돈을 집어넣기는 해야 되는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자금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내 지금 매도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요번에 매수가 들어오는, 그죠? 요 포인트가
바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다.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쪽에 맞춰져 있었었는데 일단은 이제 중국 기업을 자기네 그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너무 또 김치국물 마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상황이 돼버리면 또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포인트를 한 가지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되, 다만 지금 독일 시장을 잠깐 봅시다. 이제 물론 독일은 뭐 우리랑 또 다르겠습니다만, 독일이 지금 지난 시장 빠졌어요. 많이 오르지를 못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라가나 마나 하다가 12월달 우리는 쫙 치고 나갔는데 얘네들 못 치고 나가다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독일이 코땡나 때문에 지금 연말 전면 폐쇄에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유럽에서 어쨌든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방역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부분이었는데 안 되겠는 거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로 전면 봉쇄에 이제 들어갑니다. 완전 이제 전면 봉쇄는 다른 거예요. 그쵸? 전면 봉쇄는 완전. 근데 이제 이게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날이죠. 예, 무조건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로 치자 그러면 이제 뭐 추석, 설 명절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정말 완전히 이 집 밖에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쉽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주말 동안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 오늘은 뭐 700명대지만 그것은 검사 수가 그렇지 않아도 3만 몇천 건에서 2만 몇천 건으로 줄었는데도 1000명이 나온 거잖아요. 1030명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검사 건수가 다음날 48%나 줄었어요. 어제죠. 그러니까 검사를 거의 절반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700건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검사 건수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는, 뭐 어제는 눈도 많이 오고, 한파에다가 눈도 많이 오고 일요일이기도 하고 했었으니,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검사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되고 1000명을 넘어가는 이 상황이 하루 이틀 뭐 3일 정도 더 나오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제 3단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죠? 3단계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3단계가 돼버리면 뭐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가장 그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요게 되면 독일도 밀리는 것처럼 3단계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을 완벽하게 의심하는 식의 보지는 말고, 그렇게 보지는 말고, 다만 3단계가 돼버리면 조금은 시장 자체는 어렵겠죠. 물론 관련주들은 지금 뭐 오늘도 흐름 자체가 매우 강력한 움직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제가 이전에도 계속 특장차 어째, 그 다음 백신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하면서 강조드렸던 게 오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갑자기 툭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 쓰레기입니다. 그죠? 아실 겁니다. 뭐 충분히 여러 번 강조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그죠? 뭐 투비소프트도 마찬가지. 뭐 지금은 뭐 아직은 눌러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ECS도 금요일날 제가, 그죠? 이렇게 제가 아는 TV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실력이 있더라 하는 신모 씨가 추천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가잖아요. 이런 게 가는 시장. 그래서 그런 놈들이 좀 더 집중될 수 있어요. 오히려 3단계 가면. 그죠? 일단 연관 부분들은 갈 것이고, 거기에 조금 이제 변화적인 부분들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는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3단계 가면 팔아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나머지는 다 좋겠어요? 나쁘겠죠. 경제
어떤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은 한 번은 빠지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빠지면 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용기 있게 가져가야 되는, 가장 어두운 3단계 시기에서 과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뭘 보자 그랬죠? 12월 중순부터 뭐 하자 그랬죠? 이번 주부터가 본격적으로 정치 테마주 쪽을 봐야 할 이제 시기. 이 마찬가지로 지금 사자마자 당장 튀어가는 걸 원하시는 분은 굳이 제 영상을 계속 볼 필요 없습니다. 기어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보는 거예요. 슈퍼겜이 나도 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보는 영상이지, 지금 당장 사서 내일 상한가 가는 종목이 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 방송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큰 흐름을 읽은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큰 자금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돈을 일부러 갖고 가는 거예요. 깨작깨작 벌어갖고 어느 세월에 깨작깨작이 언제 연속성 있게 행운의 어떤 여신이 계속 웃어주기를 바란다? 안 되죠. 어쩌다 한번 수익 나는 거, 내지는 장 자체가 좋아갖고 수익 난 거를 마치 내 실력이 좋아서 수익 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오늘 윤석열 관련주라고 해서 뭐 서현 이화, 그죠? 그 다음에 뭐 진도, 모베이스, 덕성, 뭐 몇몇 종목이 더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오르네요. 이제 약간씩 이제 움직임이 꿈틀꿈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죠? 그런 상황들 관련 있게 잘 봐야 되겠죠. 어쨌든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 2위 정도는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약간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늙어빠진 사람들 말고. 여기서 늙어빠졌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닳고 다른 사람, 아유 또 저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국민들의 잔뜩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또 실망을 여러 번 한 사람은 안 돼요. 어차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나중에 될지는 몰라도 플레이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 나중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거야? 정치적 색깔의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걸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누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난 연예인 기획사 사장이면 얘가 아이돌 클 수 있겠는데? 얘가 지금 뭐 상품성이 있겠는데 하는 그 상품을 찾는 겁니다. 주식 종목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때로는 막 사고도 좀 치고, 뭐 어쨌든 이슈가 되고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죠?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지금 당장은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마음속에서 생각하세요. 그죠? 저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상품을 찾자는 거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상품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 1위, 2위, 지금 당장의 1위, 2위들 앞으로 또 바뀌어 나간다면 그런 사람들 관련 연관 종목들을 봐야겠죠. 근데 공략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던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이전에 정치 테마주가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였었는지를 반드시 분석하고 다시 복기를 해보고, 내가 앞으로 갖고 가는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지, 그저 TV에 나오시는 그런 양반들처럼 샀다 팔았다 뭔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뭔가가 대단스러워 보이지만 허당 실제로 돈 버는 건 없어. 그런 엉터리 짓거리 할 것 같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땅 파세요. 땅 파. 혹시 알아? 땅 팔면 거기서 10원짜리든 100원짜리 나올지? 아니면 어떤 범죄자가 묻어놓은 5만원짜리 다발이 마늘밭에서 나올지 알아요?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하려면 용기와 인내가 필요해요. 종목을 찾고 하루 이틀 갖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간 올라가간 1년 2년 올라가지? 한 번은 정말 그럴 생각으로, 나 이거 지금 사면 2년 3년 들고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세요. 그리고 그럴 만한 주식을 사시고, 그러려면 회사에 문제가 없어야 되죠. 재무제표 한 번은 보세요. 정치 테마주 매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재무제표 안 봅니다. 왜? 당장 오늘 사서 내일 팔 거거든. 그래서 수익은 쓰레기 같고 손실은 눈덩이 같은 거예요. 자, 애초에 좋은 주식을 사세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 지지율 1위, 2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크호스 한 명 정도. 지금 현재 같으면 홍정욱 아저씨 뭐 잘생겼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어. 그냥 얼굴은 잘생겼어. 좀 뭔가가 TV에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할만해지지 않을까 나중에 가면. 트럼프처럼 자기 상품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누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될까? 누가 될지 몰라요. 계속 언론에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윤석열. 우리는 그냥 상품만 보는 겁니다. 근데 상품 가치가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알아. 왜?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몰랐던 초등학생도 알아. 6살짜리 저희 아이도 합니다. 저 사람 이름이 누군지 TV 나오면. 그럴 정도. 에이, 그런다고 대통령 되나? 되도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 상품성만 있으면 돼요. 그게 안철수 아저씨든 황교안 아저씨든 유승민 아저씨든 오세훈 아저씨든 유시민 아저씨든 뭐 상관없어.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사람들 관련주 중에서 실적 뒷받침 되는 종목,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1년, 2년 들고 가세요. 1년, 2년. 근데 1년, 2년 들고 가려면 또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막상 못 들고 가거든요. 100명 중에 99명은 못 들고 가요. 아무리 올라간다 생각을 해도 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를 갔다가 온 것이 아니니까 견디질 못해요. 올라가도. 올랐다 떨어지면 견디질 못하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버티는데 애초에 그릇이 작은 사람은 올라갈 때 이미 다 팔아버리고 없고 더 올라가도 좀 더 큰 사람은 올라갔다 떨어질 때 견디지를 못해서 또 없죠. 좀 올라가도 더 커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더 커야 된다고요. 더 커야 된다고요. 어차피 100억 부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100억 부자가 못 되는 거고 1000억 부자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1000억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얼마짜리 부자인지. 사실 근데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념이 중요한 거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런 쪽들을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로봇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네요. 로봇 관련주가 좀 올랐고 또 이제 좀 왔다 갔다 좀 심하지만 제약바이오가 또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백신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들이겠죠. 어쨌든 급하니까 백신 유통은 더 빨리 서두르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텍 같은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텍 같은 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ECS 같은 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해가는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3단계 진행돼 버리면 어쨌든 또 그쵸? 또 뭐 재택근무랄지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들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니 또 연관된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고 백신 유통을 서둘러야 될 테니까 백신 유통 관련주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도 보면 좋겠어요. 벌써 대형마트 혹시 주말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재기 시작됐습니다. 저번에 별로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재기 시작되네요. 3단계 가면 대형마트도 문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휴지, 그 다음에 이번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계란 파동이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 계란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계란 파동이 또 일어날지도 몰라. 그리고 사실 계란만큼 훌륭한 식자재가 없죠. 가성비 쩔어. 아주 그냥 계란만큼 싸고 훌륭한 식자재 뭐 1위 2위는 계란 그죠? 계란 이렇게 싸고 이렇게 훌륭한 식자재가 없잖아요. 밀가루, 계란. 자, 그래서 이런 사재기가 좀 있는 그 부분들도 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적당 우리 집은 얼마나 있는지 휴지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교육주들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강한 나라이고 시간 지나 보니까 진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좀 매우 심각합니다. 수준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는 뭐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 갖고는 택도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부분들에서는 좀 수요는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너무 크게는 보지 말자라는 관점으로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약간은 좀 지금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겁니다. 뭐 지수가 올라가고 뭐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는 거,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고, 다만 그것이 3단계로 가버리는 부분들에서는 지금 다른 여타들 국가들이 버티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한다 하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오늘 장 내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수익이 나신 분들보다는 손실 나신 분들이 더 많았을 거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이게 뭐 오택이 튀었든 뭐가 튀었든 이제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튀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장 내용이 그다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됐어요. 늘 그렇지만 지금은 더더욱 기회는 쓱 지나갑니다. 앞에서 다가오는 기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만 보이는 게 기회예요. 마치 유령처럼. 지나갔구나. 기회였구나. 기회는 날아가는 새와 같아서 지금 잡지 않으면 날아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죠. 여러분의 투자가 늘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행복하십시오. 성공 셰프 김성남이었습니다.